김경래의 최강 시사. 핫한 경제사안, 그 정수리에 침을 꽂는 경제 직설 시간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기업, 대주주, 중대 불법, 탈법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이게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말만 들어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국민연금 쪽에서 결정이 또 대통령의 말과는 좀 다른 분위기로 결정이 되는 분위기예요.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라는 데서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붙는 게 과도한 경영권의 침해다. 이렇게 재계 쪽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일부 언론에서는요, 대대적으로 연금 사회주의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또 내고 있어요. 자, 이 복잡한 사안을 좀 쾌도남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 알아야 바꾼다의 저자 주진영 씨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요, 이 스토리가 좀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를 하면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 이게 한진그룹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어떤 갑질 이후에 발생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한진그룹에 대해서 대주주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이 개입을 할 때가 됐다. 네. 예컨대 조양호 회장을 이사해서 해임을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고, 예. 그러니까 그 공정경제 무슨 회의에서 네. 그러니까 위법과 탈법인 경우에는 네. 주주권을 행사를 하겠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네. 네, 그걸 갖다 콕 집어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죠. 근데 해석을 이건 한진그룹이 아마 첫 번째 대상이 될 네.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 국민연금이 절차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가. 네. 이걸 결정하려면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라는 데서 한번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논의를 가지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또 논의를 한번 결정을 하는 거죠, 거기서. 네. 근데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에서 대통령의 말과는 좀 다른 분위기의 논의가 그렇죠. 있었다고 네.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날. 예, 이 이사 해임 같은 사안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식으로 논의가 됐다 그래요. 네. 자, 이 상황을 일단은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작년 7월 달에 국민연금기금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추진하되 당분간은 보류한다. 제반 여건이 법적인 제반 여건이 다 마련될 때까지 2020년에까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사실상은 이제 보류하는 쪽으로 결정을 낸 거예요. 예. 그러면서 괄호 쳐놓고 뭐라 했냐면,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될 때까지는 네. 국민연금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보사부 장관이 위원장인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일종의 이제 경과 규정인 거죠. 예. 중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처럼 의결권 행사에 대한 결정 권한을 잠시 기금 운영위원회에 가져온 겁니다. 네.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안들을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무슨 5% 이상 됐을 때 이런 행위를 하면은 나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제반을 검토해 달라라고 네. 자기네들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보건복지부가 이 수탁자 전문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전문 검토를 하는 대신에 갑자기 표결을 갖다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기금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수탁자 전문위원회한테 표결해달라고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표결해가지고 갖고 오니까는 이제 운영위원회 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예. 네. 어쨌든 지금 국민연금 안에서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이 와중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그 반응들이 네. 과연 적절한 반응인가, 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반응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제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건데,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이.
그러면은 경영권이 침해된다. 네. 재계에서 이렇게 우려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경영권이 침해가 되는 겁니까? 그게 되게 경영권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경영권이라고 말하면 마치 뭔가가 있는 그 권리인 것처럼 실체가 느껴지잖아요. 있는 권리. 예. 근데 예. 그게 실체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권이라고 하면 이제 권리의 약자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인간이나 또는 개인이나 집단이 정당하게 행사를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걸 법이 보호를 하려고 하는 이익이고. 네. 그런데 경영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에요. 원래 경영권이라는 말은요. 노사관계에서나 언급되는 권리입니다. 뭐냐면 경영진이 회사 경영 방침이나 정책을 실행을 하는데 노조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하는 얘기고 네. 이게 주주를 상대로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따로 독자적으로 보호하려는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이제 국민연금도 주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에 대해서 경영자가 경영권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게 어불성설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네. 삼성전자의 5%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 5%를 갖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 지금 경영진이 네. 저보고 네. 야, 네가 5%를 갖고 있지만은 주주일 뿐이니까 내 경영권에 참여하지 마. 참견하지 마. 이럴 수는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럼 말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죠? 네. 주주는 5%의 권리를 갖고 있을 뿐이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연금도 5%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권리의 재산권 행사에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주주는 주총에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 주총의 안건에 대해서 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사를 선임할 때도 주총의 안건으로 올라오고, 네. 대표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보수를 얼마나 줄 거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거 한도 결정하고 이런 것에도 이제 안건이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투표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대주주면 사실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민투표 의결 안건 제출권이 있는 거죠. 아하. 네. 네. 그거는 원래 주주가 다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동안의 국민연금은 자기가 그냥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찬반만을 표시를 하지 네. 내가 직접 어떠한 국민투표에 해당되는 안건을 갖다 제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였는데 네.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에 원래 있는 것 중에서 네. 의결 제한권에 해당되는 국민투표 의결 제한권까지도 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재계에서. 경영에 참여를 하는 것이지 예. 상대방이 내 경영권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이 경영권 침해하고 짝을 이뤄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연금 사회주의가 된다라는 네. 우려를 사설이나 기사를 통해서 굉장히 그럼요. 많이 내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일부 신문에서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연금 사회주의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주 대표적인 그 소위 기득권 세력을 또는 재벌을 옹호하려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용어이고 사용법인데요. 네. 연금 사회주의라는 말에서 그 말의 이제 연원을 따져보면 이게 70년대 초반에 피터 드러커라고 이제 유명한 그 경영학자가 있잖아요. 예. 그분이 이제 연금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처음 썼어요. 네. 그 논문을 보면은 무슨 뜻으로 연금 사회주의냐면은 사회주의라는 것은 노동자가 자본을 소유해서 생산수단을 소유해서 운영하는 경제체제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보니까 기업 연금이 점점점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커져서 네. 대주주로 등극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의 제도에서는 기금이 노동조합이 컨트롤합니다. 네. 결국은 노동자가 자기의 퇴직연금을 통해서 대주주로 등극을 하게 되었으니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에 해당되는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되는 꼴이 된다. 예, 앞으로. 예.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이제 역설적인 현상이 있다라는 뜻으로 말을 예.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는 홀랑 사라지고 예. 한국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네. 노동자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 컨트롤 권한이 없고 경영자 회사가 이 돈을 누구한테 맡길지 네. 어떻게 쓸지 다 이 사람들이 정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컨트롤하는 퇴직연금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사회주의예요? 문제는 이게 비판적인 언론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들여다봐야 될 사람들이 상대방 말하는 거를 갖다 입 벌리고 가만히 그냥 듣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언론이 좀 선정적으로 단어 선택도 하고 네. 어떤 재계 일방적인 주장을 그냥 실어주는 지금 그런 꼴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을 해도 사실은 상대방의 말에 논리적인 근거가 어떻게 틀려 있는지를 갖다 밝히지를 않고 네. 그냥 입장 차이로만 자꾸 보도를 아. 하는 것에서 생기는 네.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 게 네. 첫 번째는 아니 예컨대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요. 기금운용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장관이고 본부장도 이제 정부에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시스템에서 결국 국민연금이 정부의 입맛, 정권의 입맛대로 운용이 될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튜어디시 코드를 강화하면은 안 된다. 이런 논리적으로 귀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의식을 해서 네. 또는 고려를 해서 대통령도 명백한 위법이나 탈법인 경우에 행사를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물론 전체적인 지배구조상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닐 거예요. 예. 부정하면은 신뢰 자체를 잃어버리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이유로 해서 네. 뻔한 위법과 탈법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러면은 그냥 못 본 척 해야 되느냐? 아하. 이건 또 아닌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걸로 다시 조금 돌아가 보면요. 네. 이 국민연금의 독립성 문제, 이게 뭐, 이런 장기적으로 보면은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려면은 좀 독립성이 지금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나아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렇죠? 그거는 그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 되고 안 있나요? 있죠.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안 되고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보건복지부 자체가 네. 그렇고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국민연금 돈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네. 어떻게든 간에 그 보이지 않게 자기네들이 조금 조종을 하고 싶어하는 그 유혹을 네. 버리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지배구조를 바꾸는 개혁을 적극적으로 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막상 뭐 독립성이 없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쪽에서는 그러면 독립성이 한번 있어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더 큰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독립성 없다고 비난하는 쪽은 그러면 독립성 있게 되는 걸 원하느냐? 아닙니다. 독립성이 되면 더 큰일 나요. 네. 그럼 어떤 의미예요? 독립적으로 무슨 할지를 자기네들이 지금 자기네들한테 적극적인 주주권을 얼마나 행사할지를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첫걸음을 딱 떼려고 하는데 네. 첫걸음부터 막 복잡해요. 아까 뭐 이름도 복잡하죠. 그렇죠. 수탁자 네.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불협화음이 나왔고요. 일단은 네. 그걸 또 이제 기금운용위원회에에서 받아가지고 또 논의를 해야 되고. 네. 불협화음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표결도 가만히 보면 네. 의결권 행사하는 건 오케이. 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네. 뭘 누구를 뭐 해임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까지는 그건 좀 아직 너무 이른 거 아니냐. 그 정도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정도의 어떤 뭔가 첫걸음을 띄려고 하니까 또 반발들이 지금 거세잖아요. 그렇죠. 재계나 네. 일부 언론들의 반발이 거셌는데 그럼 이것이 좀 정상적으로 좀 첫걸음 두 번째 걸음을 띄려면은 지금 상황에서 뭐가 제일 필요한 건지 중요한 게 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정부가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선 위법이나 탈법으로 걸리면 네. 그거는 확실하게 의결하고 가자. 네, 그겁니다. 지금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라도 하자. 네. 그리고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안을 바꿔야 돼요. 네.
이게 단지 뭐 법안 하나를 바꾸는 이슈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큰 논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네. 국회 상황을 보면 통과되고 뭐 논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독립적으로 운영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아마 진짜 독립성이 보장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할 거다. 그럼요. 어려운 오늘, 문제라는 뜻이네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갖다 하자고 한 이유는 네. 다른 건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네. 말씀은 이거예요. 뭐냐면 이런 그 연기금에 의한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경영권 침해 또는 연금 사회주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나 글이 있으면 네. 그 보는 순간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게 요점입니다. 줄 쫙 긋고. 마지막에 요점 정리까지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경제 알아야 바꾼다의 저자 주진영 씨였습니다. 보다 풍부한 내용은요. 팟캐스트로 무삭제판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